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챗봇을 할 건데요. 챗봇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 챗봇은 뭐 챗 GPT급의 그런 챗봇은 아니에요. 네, 할 수가 없죠. 좀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못 만들고요. 챗 GPT급의 챗봇은 못 만들고, 그냥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챗봇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카카오톡 형태로 이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꼭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컴퓨터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 뭐 모바일에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모바일 앱 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챗봇이 되고요. 챗봇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사실 가타부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휴일날 은행 업무, 은행에 대한 어떤 그 긴급 이슈가 생겼을 때, 예를 카카오뱅크가 잘 안 돼요. 아니면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챗봇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뭐 상담원들이 매번 출근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코로나 우울 상담 챗봇 누구나 뭐 이런 거 했지만 이런 거는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챗봇이고 챗봇이 그렇게 돈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챗봇 좀 관심 갖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파이썬 코드랑 이 카카오 챗봇이나 네이버 톡톡 이렇게 연동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딩 없이도 챗봇은 만들 수 있어요. 챗봇 자체는. 코딩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챗봇만 할 거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고 뭐 승인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실습을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우리나 아니면 실무에서도 보통 이제 챗봇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심심이나 이루다 이렇게 좀 심심풀이용 챗봇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범용성 챗봇은 잘 안 만듭니다. 범용성 챗봇. 여러분들 챗 GPT 좀 쓰시나요? 써보면은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C 언어 구구단 짜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잡니다. 그런데 뭐 네이버 톡톡이랑 연동된 파이썬 챗봇 코드 작성해줘 이러면은 얘가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그 파나소닉에 있는 뮤토콜 그 통신에 따라서 PLC 할 수 있는 레더 프로그램 짜줘 이러면 얘가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 잘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심심이나 이루다 그리고 챗 GPT의 경우에는 이제 좀 실용성이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의외로. 물론 챗GPT는 뭐 실무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제 개발자들 가라사대 이제 복부 타기 귀찮을 때 많이 쓴다. 복사부 쳐넣기 하기 귀찮을 때 코드를 대량으로 만들고 싶을 때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쓴다 하더라고요. 그 제 제자 같은 경우에는 챗GPT 유료 결제해서 어떻게 썼냐면 그 넷플릭스 이제 뭐 시청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몇십만 건 된 데이터를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챗 GPT 통해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챗 GPT나 심심이 이루다 이런 애들은 이게 범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고 뭐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저런 제약상을 좀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를 굉장하게 명확하게 내가 지정해 줘야 된다고요. 음. 그래서 이제 범용 챗봇 같은 경우는 이슈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쓸모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쓸모 아예 없진 않지만. 그챗 GPT 자체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구현하기도 힘들고 API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서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서 메시지를 보내면은 챗 GPT에서 주는 그런 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 소스 잘 찾아보면은 그 내 컴퓨터 그 CPU나 GPU 가지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는 있거든요. 쓸 수는 있는데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컴퓨터가 좋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API 돈을 내야 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무에서는 보통 챗봇 하면은 이제 좀 규칙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답변하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답변할게요. 요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를 제한하는, 사용자도 제한하고 응답 메시지도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그 챗봇을 많이 써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뱅크 챗봇입니다. 카카오뱅크 챗봇 뭐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버튼 같은 거 눌러서 이렇게 응답을 하거든요. 버튼 같은 거 눌러서. 근데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나중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저 혼자 쇼미더머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우리 백용호님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혹시? 네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챗봇에 대해서 좀, 뭐, 막연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학습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챗봇이나 네이버 톡톡 자체에서 그냥 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이런 거 이제 인사말하는 챗봇 만들고, 그 다음에 룰 베이스 챗봇을 만드는데, 룰 베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DB 배웠어요? 셀렉트, if문 배웠죠? 그냥 셀렉트랑 if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준의 챗봇 만드는 게 그런 게 이제 룰 베이스예요. 룰 베이스, 룰 규칙 베이스 기반의.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챗봇 구동 원리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목표인데 여기 학습 목표 1번이랑 4번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파이썬이랑 제이선인데 여러분 제이선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자바스크립트 배웠나요? 그래요? 음.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이선이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서 객체가 있는데요. 그 객체를 표기하는 방법. 표기. 그러니까 객체 표기 방법입니다. 객체 표기 방법. 여러분 혹시 그럼 객체가 뭔지 아시나요? 객체. 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모르겠어요. 자, 우리 김은지님, 객체 아세요? 모르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쉽게 설명하자면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지금 자바 코드예요, 그죠? C는 아니죠. 일단 자바잖아요. 스트링 대문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적으면요. 지금 이 코드에서, 여기 화면에 있는 코드에서 변수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변수 몇 개예요? 뭐 변수 설마 4개 이러시는 분 없죠? int, age, string, name 뭐 이러시는 분 없잖아, 그죠? 자, age라는 변수랑 name이라는 변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자 보세요. 저 age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죠? 34라는 값 한 개만 갖고 있죠. 그러면 저 name이라는 변수는 몇 개의 값을 갖고 있죠? 그쵸? 이동준이라는 값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 int age, 그러니까 나이값 하나만으로 학생을 구분하거나 이름값 하나만으로 학생을 구분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지금 이 반에 한해서는 가능해요. 왜냐 여기 지금 동명이인이 없으니까 동명이인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정영훈이가 한 명 더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반 중에서도 김주원이 2명 있었습니다. 예, 아쉽게도 그 탤런트 김주원이랑은 전혀 거리가 멀게 생기시긴 했지만, 네, 어쨌든 김주원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그 2명 어떻게 구분해요? 나이로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변수가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여기 이 학생과 이 학생을 난 구분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가 이렇게 2가지, 3가지, 4가지의 값을 가지면 참 좋겠다. 맞죠? 변수 하나인데 학생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스튜던트 1이라는 변수가 이름값, 네임값 갖고 스튜던트 2도 이름값, 네임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이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영훈이 2명 있더라도 하나는 34살 정영훈, 하나는 24살 정영훈. 그렇게. 근데 만약에 뭐 그래도 구분이 안 가. 그래도 구분이 안 가면은 뭐 이거 해야죠. 소셜 넘버. 그러니까 주민번호나 외국에선 이런 걸 소셜 넘버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여권 번호나 주민번호 이런 걸 해서 구분해야죠. 그렇게. 자, 이런 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랑 자바는 다른 거예요. 예, 그 어디 가서 괜히 뭐 자바스크립트 줄여서 말한다고 자바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팸이랑 스팸 메일 다른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랑 별개의 언어긴 한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변수 표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이렇게 let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let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얘는 변수예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근데 여태까지 배운 언어가 뭐뭐 배웠죠? 자바랑 파이썬이랑 C 또 자, C, C#, 자바, 파이썬이잖아요. C, C#, C, 자바 공통점이 뭐죠? 그러니까 제 질문을 좀 잘못했는데 자, 파이썬이 있고요. C, 자바가 있어요. 얘네 서로 차이가 뭐예요? 뭐 컴파일러가 다르긴 한데 C, 자바 얘네들도 서로 다 컴파일러는 달라요. 그거 말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C, 자바는 변수 앞에다가 얘가 인트인지 캐릭터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인트 캐릭터 더블 이거 쓰잖아요. 자바, C샵은.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랑 좀 비슷한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키워드가 없고 문자 적고 다짜고짜 그냥 변수 값 넣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썬이랑 그 C, 자바 얘들의 중간이라 보시면 돼요. 앞에 이게 변수야라는 키워드 정도는 넣어줍니다. 다만 뭐 이게 인트인지 스트링인지 넣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쓰는 그 변수 키워드가 let 아니면 bar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왜 설명하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제이슨 모른다고 했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 말 잘못 들은 거 아니잖아, 그죠? 음. 전 명예쌤이 크롤링 얘기하면서 했을 줄 알았는데 아마 그 태그만 좀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변수는 얘들 각각이 값을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한 개의 변수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런 복합적인 값을 갖고 싶다고요. 복합적인 값. 그래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 방법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수는 하나인데 이 스튜1이라는 변수가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값을 갖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객체 아냐고 물어봤을 때 다들 도리도리 했던 게 조금 나는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뭐 전혀 모르는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표정을 못 읽은 걸 수 있어요. 제가 MBTI가 T라서 남의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해요. 전혀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상 난 걔가 슬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제가 못 읽은 걸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되게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이라서 C샵이나 자바 할 때 클래스를 배우셨을 것 같은데 잘 약간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혹시 아시는 분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C의 구조체, 자바랑 C샵의 클래스 같은 거예요. 이 객체가. 근데 혹시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뭐 자바스크립트 코딩 어떻게 하냐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도 코딩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 깔았나요? 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냥, 여러분 그냥 보세요, 그냥. 그 뭐냐. 그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너무 잠이 와서 미치겠다면 따라하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그냥 보세요.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HTML 파일을 만들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뿅 하면은 HTML 태그가 생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적으면은 이렇게 굵은 글자가 나오는 거. 이건 혹시 아시겠어요? 자, 이 H1이라는 태그가 H1이라는 게 제목을 의미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H1에서 안녕하세요 하면 굵은 글자가 나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가 뭐냐면 이 웹페이지에서 쓰이는 언어거든요. 자바가 아니고 정식 명칭은 뭐 원래 명칭은 이크마 스크립트긴 한데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굳어져서 자바스크립트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 웹페이지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예요. 물론 요새는 이 웹페이지 말고 뭐 백엔드라든지 PC 프로그램 만들 때도 쓰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여기서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스크립트에서 let a는 아, 명중. 아,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는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자바스크립트 수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파이썬 거 설명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age는 뭐 34.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alert 해서 name, alert age 하고 뭐 콘솔.로그에서 name 이렇게 적으면은 이 alert는 경고창이고요. 얘는 경고창이고 이거는 로그창이에요. 로그, 로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뿅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동준이라는 창이 뜨고 34라는 게 뜨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냐 크롬이나 크롬, 엣지, 웨일 모든 웹브라우저는요 F12번 누르면 이렇게 생긴 창이 떠요. F12번 누르면 여기서 콘솔 가보면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코딩이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언제 쓰냐면 제가 만든 저 안녕하세요 있죠. 저 안녕하세요한테 내가 인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뭐 글자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뭐, 이 나이가 뭐 30, 뭐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색상을 한번 다르게 볼게요. 색상을. 예, 참고로 얘기하자면 자바스크립트 원래 수업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H1에서, 스타일, 컬러, 레드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 딱 하면은 내 나이를 내가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나이를 만약에 뭐 100살로 했다. 파란 색깔로 나오고. 내가 만약에 나이를 20살로 했다. 그럼 빨간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게 자바스크립트인데, 이제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보여드리고 좀 쉽시다. 자바스크립트 객체까지 좀 보여드리고 쉽게요. 근데 지금 우리 교실이 좀 덥지 않나요? 네, 좀 덥죠? 온도 좀 내릴게요. 일단 20도로 하고 추우면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어쨌든 이게 변수 하나가, 하나의 변수가 텍스트도 저장하고 정수도 저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태그, 이 문서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식으로도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죠. 또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스튜1이라는 변수가, 이 스튜1이라는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을 갖고, 이 네 번째 값 같은 경우는 얘도 또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복합 자료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지금 한 개의 변수가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랑은 다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뭐 콘솔.로그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 stu1의 값이 쭉 나옵니다. 그 이렇게 오브젝트가 뭐예요? 객체잖아요, 객체. 오브젝트, 객체. 그래서 나이는 어떻게 되고 배우자는 이 배우자의 정보는 이렇게 되고 이름은 이동준이고 주민번호는 이렇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하나하나 이제 출력해 볼 수도 있어요. 이름, 뭐 나이, 주민번호.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배우자. 그래서 뭐 성별. 이렇게 해서 뭐 나이.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배열처럼 배열에 인덱스랑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어, 다시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죠? 그 객체 정보가 지금 하나씩 뜨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긴 게 뭐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객체 표현 방법이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딕셔너리 할 때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파이썬한테 딕셔너리 했어요, 딕셔너리. 그러니까 파이썬의 딕셔너리랑 얘랑 지금 표기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보통 뭐라고 하죠? 키라고 하죠, 키. 키 아니면 속성이라 그래요. 키 아니면 속성. 어, 뭐 이름, 나이, 주민번호 키 이렇게 얘기되고 이름 속성, 나이 속성, 주민번호 속성 이렇게 얘기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값 혹은 밸류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딕셔너리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요 표기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 할 때 그 서버랑 거기 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쪽 시스템 있죠. 그쪽이 서로 이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앞에 포맷으로 주고받아요. 여기 이 포맷으로. 내가 데이터를 줄 때도 이 모양으로 줘야 되고 내가 받는 것도 이런 모양으로 받아요. 근데 이 모양을 보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음. 아시겠죠? 지금 좀 졸려 보이시는데 그죠? 아침 일찍 왔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약속한 대로 좀 쉴게요. 자, 10시 10분까지 좀 쉴게요. 자, 쉽시다.